코로나19 학생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에는 여러분이 학교에 올 것 같아요. 진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목요일부터 우리 진짜 만나서 수업하도록 해요. 오늘은 시험 기간 전에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까지 하면은 1차 지필평가 시험 범위까지는 진도가 다 나가는 거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안 했던 탐구활동 위주로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교재 몇 쪽을 보시냐면 36쪽 한번 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온결합 물질이 뭔지 그 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공유결합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거기 한번 봅시다. 36쪽의 중간에 괄호 2번 공유결합 물질이란 말 그대로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산소, 질소, 그리고 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다음에 메테인, 여기 미음이에요, 메테인. 다음에 암모니아, 포도당. 암모니아, 포도당. 이런 것들이 공유결합 물질에 속하게 되죠. 그럼 얘네들의 화학식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온결합 물질도 그렇지만 공유결합 물질도 몇 가지는 여러분이 화학식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봅시다. 산소 O2라고 써주시고요. 질소 N2라고 써주시고요. 물 뭐예요? H2O. 이산화탄소는 CO2. 메테인은 CH4. 암모니아 NH3. 다음에 포도당은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CH5를 쓰시고요. 6, 12, 6 이렇게 이게 포도당의 식이에요. 화학식. 그래서 여러분이 몇 가지는 이제 외워주세요. 그러면 공유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서로 공유해서 분자를 이룬다. 그럼 대표적인 물질 산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산소 분자가 나와 있죠. 산소 분자 사이에 여러분 동그라미 이렇게 전자쌍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껍질과 다른 전자들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냥 뭐 적어줄까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나머지 이렇게 전자를 그려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껍질에 2개에 16쪽이니까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6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색깔펜으로 표시 한번 해볼게요. 얘가 공유 전자쌍이죠. 산소 원자 2개가 각각 전자를 2개씩 내놔서 전자쌍을 2개 공유해서 생성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물 한번 볼게요. 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운데 산소가 있고 양쪽에 수소 원자들이 이렇게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려볼게요. 먼저 산소 같은 경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16쪽이니까 6개 그려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첫 번째 껍질 하나밖에 없죠.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은 얘죠. 이렇게 표시를 해줍시다.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각각 전자를 1개씩을 내놔서
전자쌍을 한 개씩 공유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약간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기억나세요? 부교재 29쪽을 한번 볼게요. 산소 같은 경우는 공유 전자쌍, 이 결합에서 두 쌍이 결합되어 있죠. 산소는 그래서 이중 결합을 하는 거고요. 물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한 쌍 공유하기 때문에 단일 결합을 하고 있어요. 산소 같은 경우는 단일 결합이 두 개 있다는 거죠.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산소 같은 경우는 이중 결합. 지금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으니까 물 같은 경우는 결합 하나당 봤을 때 공유 전자쌍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단일 결합이고 단일 결합이 두 개 있는 거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어디를 보냐면 37쪽. 너무 중요한 게 나왔네요. 37쪽 한번 봅시다.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기억나나요? 비교해서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도 잘 나오거든요. 요거 구분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거기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 부교재 37번에 동그라미 2번,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한번 볼게요. 먼저 물에 잘 녹냐 안 녹냐 그거부터 봅시다. 분자의 성질에 따라서 물에 잘 녹는 것도 있고요. 물에 잘 녹지 않는 것도 있어요. 물에 잘 녹지 않는 것도 있다. 잘 녹는 거는 뭐냐면은 설탕. 물에 잘 녹죠. 우리 아플 때 뭐 감기나 뭐 그럴 때 옛날엔 설탕물 타가지고 막 줬거든요. 설탕. 다음에 포도당. 우리 그 병원에서 링겔 맞을 때 그거 그냥 포도당 물에 녹여가지고 이제 맞는 거거든요. 포도당. 다음에 염화수소. 염화수소. 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것들은 물에 잘 녹습니다. 잘 녹지 않는 거는 메테인. 다음에 질소. 이런 거는 물에 잘 녹지 않아요. 녹는 것도 있고 녹지 않는 것도 있다. 다음에 전기 전도성 한번 볼게요. 아이고 시끄러웠죠. 미안. 전기 전도성. 여기에 별표 한번 해볼게요.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고체의 경우는 전기가 잘 안 통했고요. 액체이거나 수용액일 때 전기가 잘 통했는데 공유 결합 물질은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다에다가 표시 한번 해주세요.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다. 왜냐면 여기 별표 전하를 운반하는 거는 이온인데 얘네들은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중성인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온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중성인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뭐 소수령이 나온다 그러면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가 안 통하느냐. 이온이 아니라 중성인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그림 나와 있죠. 그림 한번 볼게요. 설탕부터 그려봅시다. 설탕. 이렇게 설탕 분자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설탕. 지금 이 설탕은 고체 상태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설탕 분자라고 나와 있죠. 설탕 분자. 이 설탕을 내가 물에다가 한 스푼 넣고 녹여볼게요. 물에는 잘 녹는다고 했죠. 그러면 설탕 수용액이 되는 거고요. 물이 있으면 여기에 설탕 분자가 이렇게 잘 녹아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분자 상태로 녹아 있다. 이온이 되지 않는다고요. 이온화가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온이 없고 정기적으로 중성인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원을 연결해봤자 이렇게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이렇게 연결해봤자 설탕 분자는 어느 쪽으로도 이동하지 않고 전류도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공유결합 물질은 뭐가 있느냐? 어디에 활용되냐? 그거 한번 봅시다. 밑에 보시면 공유결합 물질, 우리 주변에 있는 공유결합 물질. 먼저 표 보시면은 우리 상처 같은 거 소독할 때 쓰는 에탄올 있죠. 에탄올, 얘가 아까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했고요. 여기다가 괄호에 써봅시다. 표 밑에 소독용 알코올, 에탄올이 쓰이죠. 여러분 참고로 이거 식 하나 써볼래요? 에탄올 C2H5OH, 이게 에탄올 식이에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다음에 C2H6O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쓴다는 거는 알코올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다음에 우리 부탄가스 있죠. 부탄가스. 옛날에는 부탄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뷰테인이라고 한대요. 뷰테인은 휴대용 버너의 연료로 쓰인다. 그래서 15H10, 1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했던 설탕 있죠. 설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주세요. C12, 다음에 H22, 다음에 O11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다음에 질소는 여러분 식 쓰실 수 있겠죠? N2. 그래서 과대 포장 아시죠? 봉지 감자칩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과자 봉지 속에 질소 충전을 할 때 쓰인다. 그러면 밑에 3번 한번 봅시다. 우리 지구 시스템에서 봤을 때 지구 시스템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이온 결합도 있고 공유 결합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물질들이 모여서 우리 몸이나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지구 시스템과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은 이온 결합도 있고 공유 결합 물질도 있다. 예를 들어서 물 한번 봅시다. 아까 물 H2라고 했죠. 물은 사람 몸의 70%를 구성하고 있고요. 생명체 내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돕죠. 다음에 다양한 기상현상을 일으킨다. 비나 눈 이런 거 내리게 하죠. 다음에 산소 봅시다. 산소는 O2. 그래서 O2 봅시다. 광합성으로 생성되고 생명체의 호흡에도 사용된다. 옛날에 음료수 중에 니어워터 O2라고 있었는데 여러분 모르시겠죠? 옛날에 음료수 중에 O2라는 있었거든요. 음료수가. 아무튼 호흡에 이용된다. 대기의 21%를 구성한다. 다음에 이산화탄소 봅시다.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는 생명체의 호흡으로 생성되고 광합성에도 원료가 되죠. 광합성에 꼭 필요하다. 다음에 질소 봅시다. 질소 N2라고 써주시고요. 대기의 78%를 구성하고 있다. 다음에 규산염 광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규산염 광물이 뭐냐면
규산이온, SI가 규소였죠? 다음에 O4 이렇게 쓰시고 4 마이너스라고 써주세요. 이런 이온이 있는데 얘 이온 이름이 규산이온이에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비금속이나 금속, 양이온이 결합할 수가 있죠. 뭐 칼슘이 결합할 수도 있고 뭐 나트륨이 결합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뭐. 그래서 걔네가 결합한 물질이 지각을 구성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잠깐만요. 네, 여러분 우리 이제 부교재 38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온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으면 O, 틀리면 X라고 표시하라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한 쌍을 이룬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얘가 함정이에요. X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정하냐면 수없이 많은 이렇게 써주세요. 수없이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수없이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해 있다. 연속적으로 결합해 있기 때문에 한 쌍이라고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죠. 고체, 액체, 수용액 모두 전류가 흐른다고 했는데 여기 함정이 또 있네. 고체가 아니죠. 고체 상태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XOX네요. XO. 아, 2번. 공유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OX 한번 해보래요.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맞는 말이죠. 다음에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물에 대한 용해성이 다르다. 잘 녹는 것도 있고 녹지 않는 것도 있죠. 다음에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나 수용액에서는 흐른대요. 아니죠. 다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3번 한번 봅시다. 다음에서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을 각각 골라보래요. 여기서 우리 화학식 잘 외웠나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물, 화학식 뭘까요? 써보세요. H2O, 에탄올, C2H5OH, 염화칼슘 뭐더라요? CaCl2, 산소 O2, 탄산칼슘 CaCO3, 수산화나트륨 NaOH죠.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 한번 골라봅시다. 뭔가요? 디귿이랑 미음이랑 비읍이죠. 디귿, 미음, 비읍. 공유결합 물질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우리 4번 한번 봅시다. 4번. 그림은 고체 상태의 이온결합 물질이랑 공유결합 물질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여러분이 어떤 게 이온이고 공유인지 그림 보고 찾으셔야 되죠. 여기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이 막 붙어 있네요. 아, 얘가 이온결합이다. 나가 이온결합 물질, 가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가라고 하는 건 정기적으로 중성인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나는 전하를 띠는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에 우리 액체일 때 전원 연결하면은 전류가 흐르는 거는 이온결합 물질이죠. 나는 전류가 흐르고 가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다음에 5번,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과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옳게 연결을 해보래요. 사람 몸의 70% 구성하는 거 물, 대기의 주성분은 질소죠. 규산염 광물은 지각의 구성물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39쪽 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1차 지필평가 마지막 시험 범위예요.
봅시다. 화학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면 이라고 있는데 화학결합이 형성될 때는 전자가 관여하죠. 맞는 말.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요. 안 흘러요.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의 전기전도성을 확인해서 구별할 수 있죠. 기억과 디귿이 맞네요. 4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번. 요거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건데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했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그림을 안 넣었어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 2 이렇게 있고 13, 14, 15, 16, 17, 18쪽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기가 족, 여기가 주기라고 할 때 1주기, 뭐 2주기, 3주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A자리죠. 여기가 A자리, 여기가 B자리, 다음에 여기가 D자리. D자리, 다음에 여기가 C자리고 여기가 E자리, 그 옆에가 F자리네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물질이 뭔지 한번 써볼까요? A는 뭐예요? 원자번호 1번 수소죠. 수소. 다음에 B는 뭐예요? 수소, 헬륨, 리튬이네요. B는 리튬이다. 다음에 C는 산소. 다음에 D는 마그네슘, Mg, 마그네슘. 다음에 E는 황. 다음에 F는 염소. 이렇게 해두시고 하면 좋겠어요. 기억부터 봅시다. A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고 했는데 A하고 C, 수소랑 산소네. 물이다. H2O라고 써주시고요. 물은 이온이 아니라 공유 결합이죠. 다음에 B와 E로 이루어진 화합물 그랬는데 금속과 비금속은 이온 결합을 하죠.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은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 D와 F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마그네슘과 염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이온 결합이니까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죠. 디귿만 맞네요.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표는 우리 주변의 물질을 기준 가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건데 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우리 요거 두 개 차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는 지금 이온결합 물질이죠. 한번 써주세요. 이온결합 물질. 나는 공유결합 물질이죠. 이렇게 해놓고 봅시다. 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물에 녹는가? 수산화트륨, 염화칼슘이 있고 설탕, 포도당이 있는데 여러분 설탕, 포도당 아까 물에 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은 설탕, 포도당이 맞지 않으니까 틀리죠. 공유결합 물질인가 라고 했는데 이온결합 물질인가 라고 물어봐야지 이 표에 맞게 되겠죠.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트륨, 칼슘 이런 게 있으니까요. 4번.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가? 요거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온결합 물질이나 공유결합 물질이나 고체일 때는 둘 다 전기가 안 통하니까요. 다음에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가? 이온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있고 공유결합은 없으니까 5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우리 4번 문제 봅시다.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먼저 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결정 구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정을 이루는 거는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기억은 아닙니다. 분자간 인력이 작아서 실온에서 주로 액체나 기체로 존재한다. 고체나 액체 모두 전류가 잘 흐르지 않고요. 금속과 비금속은 결합해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만 맞으니까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 5번 한번 볼게요. 표는 우리 주변에 몇 가지 물질과 그 주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주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먼저 얘네가 이온인지 공유결합 물질인지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소독용 알코올, 공유결합, 아스피린, 공유결합, 베이킹 파우더는 이온결합, Na 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 이온이 이렇게 결합해 있거든요. 습기 제거제, 이온결합, 다음에 염화나트륨도 이온결합. 얘 뭐예요? C4H10이니까 뷰테인, 부탄가스 있죠? 공유결합.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은 몇 가지다? 3가지다. 틀린 말. 물에 녹았을 때 전기전도성이 있다는 거는 이온결합 물질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3가지. 다음에 금속이랑 비금속 원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니까 마찬가지로 이온결합인데 3가지. 여기는 맞게 했네요. 디귿은. 답은 그래서 2번이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1차 지필평가 시험 범위고요. 여러분 공지사항 한번 전달을 해볼게요. 우리 목요일 날 학교에 처음 오잖아요. 그날은 전국연합 평가니까 여러분 시험 보시고요. 금요일부터 첫 번째 과학 수업이 든 날 있죠. 그때 통합과학 부교재, 여러분 나눠준 부교재에 이거 필기 검사를 할 거예요. 이게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영역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서 필기 안 된 부분 있으면 채워주시고요. 꼭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제 그럼 우리 교실에서 진짜 만나요.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빠이.